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마켓워치는 미국의 3월 신용카드 결제액 증가세가 1.5%로 전월의 3.6%에서 하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월 결제액은 150억 달러 증가했지만 3월엔 63억 증가하는 데 그쳤고 3월의 신용카드 대출은 0.1% 증가해 2월 9.7% 증가해서 크게 둔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국 EIA는 단기 에너지 전망을 통해 올해 세계 석유 수요가 이전 추정치보다 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량은 이전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해 더 균형 잡힌 시장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경제 활성화와 유동성 확대를 위해 올해 2분기 안에 지급 준비율을 추가 인하할 확률이 높다는 관측이 관영 매체를 통해 나왔습니다. 더불어 경제 융자 비용 감소를 위한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네, 지금은 해선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선시대 박수연입니다. 금리 인하 시기와 횟수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어제 뉴욕 증시는 큰 변동 없이 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연준내 대표 매파인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당분간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금리 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투심이 일부 얼어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전날 존 윌리엄스 총재를 비롯해 토마스 마켄 총재가 현재 금리는 충분히 제약적이며 올해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밝힌 것에 비하면 여전히 매파적인 입장을 고수한 것입니다. 한편 중동 지역 긴장감에도 러시아가 오펙 플러스의 증산 가능성을 밝히면서 WTI는 오늘 76달러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잠시 뒤에 EIA의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까지 저희가 빠짐없이 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 하락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더 알차게 이런 정보들 저희가 함께 또 챙겨드리면서 방향성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미국 석유협회 API가 집계한 주간 원유 재고는 50만 9천 배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의 3월 산업 생산이 전월보다 0.4% 감소했다고 독일 통계청이 밝혔습니다. 이는 2월 산업 생산은 1.7% 대비 감소한 것이지만 시장 예상치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23시 30분에는 미국 에너지정보국 EIA가 집계한 원유 재고와 가솔린 재고가 발표될 예정이며 새벽 2시에는 420억 달러 규모의 미국채 10년물 입찰이 이뤄집니다. 내일 정오에는 중국 무역 수지가 발표됩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 확인해 보고 왔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마선님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해외 선물 29년의 노하우를 쌓고 계시는 우리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뵙네요. 지난주에는 이제 5월 2일 날 노동절로 인해서 제가 출연을 못했죠. 자, 이전에 뵈니까 좀 새롭습니다. 자, 어쨌든 지난주 5월 2일 날 이제 파월 의장이 어쨌든 뭐 금리 인상은 없다. 뭐 선을 확실히 걷습니다. 그리고 뭐 일과에서 얘기는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도 누가 그런 얘기 하느냐. 뭐 기분 안 좋게 그런 일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시장이 어떤 상승의 모멘텀을 만들어 줬어요. 뭐 코스피 2,700을 확실하게 안착해서 지금 뭐 상승 중에 있고요. 자, 뭐 미국 격언 중에 그게 있죠. 셀인 메이. 자, 과연 지난주에 파월의 발언이 셀인 메이가 아닌 바인 메이가 될지 결국엔 그 변곡점은 결국엔 다음 주죠. 다음 주 뭐가 있습니까? CPI가 있고 PPI가 있죠. 근데 다음 주 지표도 상당히 또 웃깁니다. 자,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CPI가 먼저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PPI가 발표가 되는 게 원래 순서잖아요. 근데 다음 주는 희한한 게 PPI를 먼저 발표하고 CPI를 발표하는 아주 웃기는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중국 지표는 간혹 그럴 때가 있는데 미국이 또 그렇게 돼버리니까 좀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물론 다음 주에도 어떻게 업데이트가 될지 모르겠으나 아까 지표 일정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자, 그만큼 어떻게 돼요? 우리 투자자들이 매매하기가 상당히 또 어려운 그런 5월 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다음 주에 제가 또 출연하겠지만 미리 또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겠죠. 그런 과정도 필요하니까 여러분 미리 내일 제가 무료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때 미리 참석하셔서 저와 함께 참여 방법 잘 숙지하시고 돌아오시면 내일 자세하게 또 투자 전략 또 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저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원유 재고 발표하는 것까지 실시간으로 전망을 챙겨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스터님이 방송에 출연해주시는 수요일 외에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안에서도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전 그리고 오후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미리미리 우리가 경제 지표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스터님, 내일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안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남들보다 빠르게 좀 더 배워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 이제 지난주 5월 2일 날 파월의 발언, 금리 인상은 없다. 네. 그럼 결국엔 인하를 하겠다는 쪽으로 이제 시장에 무게를 실었는데, 자 과연 금리를 인하하는 게 지수를 상승세로 이끌까라는 그런 퀘션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과거를 항상 경제라는 거는 과거를 답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과거에 보더라도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꼭 지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같이 상승하지 않더라. 그런 것들 예를 좀 들어보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지 이해가 되겠죠. 그냥 무턱대고 금리 인하하면 무조건 지수 오른대, 주식 오른대 그렇게 접근하시면 어떻게 돼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일단 우리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시향입니다. 시향. 그죠? 그거를 내일 디테일하게 풀어 드릴 테니까 지금 자막 나가는 참여 방법 잘 숙지하시고 내일 저와 함께 즐겁게 내일 한번 재밌게 얘기를 나눠보시자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내일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안에서 더욱더 구체적인 이야기 더 풀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글로벌 이슈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큰 상승 없이 나스닥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시작 전에 18,072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개장 후에 V자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보합권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만하게 올라와 주면서 현재 0.23% 밀리면서 18,15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방향성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나스닥과 관련해서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준 위원 중에서도 매파로 분류가 되는 닐 카시카르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헤드라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처럼 Rates will stay high for extended period and can't rule out a hike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 인상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한 건데요. 그는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향후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현재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추가로 발생할 때까지 현재 상황을 더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라며 고용시장이 약해지고 있거나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가 있으면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럼에도 현재의 3%대 인플레이션이 고착된다면 필요할 경우 금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배제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점도표에 관해서는 3월 기준으로는 나는 올해 연말까지 2회 금리 인하로 적어냈지만 6월엔 내가 어디에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고요. 2회 인하에 머무를 수도 있고 0회 인하까지도 갈 수 있지만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다라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사 살펴보고 왔고요. 질문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일단
총재는 올해는 금리 결정 투표권이 없는데 시장은 현재 영향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을 이제 선택지에서 좀 배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뉴스에 대해서 반응을 좀 면밀하게 좀 해야 될까요? 그렇죠. 뭐 이 카시카리 총재가 한 얘기대로 제가 보기에는 6월 달에 점도표가 상당히 지저분하게 찍힐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제 뭐 FMC가 끝나고 나면 이 연준 위원들이 이제 계속 연설을 하죠. 오늘도 이제 12시 지나고 나면 또 3명의 연준 위원들이 또 연설을 해요. 계속 연설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제는 또 매파, 오늘 새벽엔 네. 매파죠. 저번에는 또 비둘기파죠. 그렇게. 근데 가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에는 다 똑같은 얘기예요. 파월이나 뭐 존 윌리엄스나 카시카리나 동일한 얘기는 뭘까요? 데이터를 보면서 가겠다. 그리고 지금 뭐 상당히 제약적인 수준이다. 타이트하다는 얘기예요. 예? 너무나 빡세다 이거죠. 예, 그런데 자, 만약에 물가가 다음 주에 아까 말씀 CPI가 예상보다 높게 뛰어나가 버린다면 그죠?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연준 위원들이 하는 얘기들이 또 확 바뀔 수가 있죠. 자, 저번에도 그랬죠. 그죠? 파월 의장. 갑자기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하다가 좀 지나서 뭐 여러 가지 뭐 회의들 참가하면서 또 금리 인하 강한 또 매파적인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게 또 계속 섞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얘기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겠다. 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시장 어떤 걸 아셔야 되냐면, 자, 일단 뭐 인플레이션 CPI 숫자가 뭐 3%대 초중반대 있잖아요, 그죠? 뭐 3%대 밑으로 내려오든 뭐 3%대 초중반대 그대로 머물러 있든 중요한 거는 뭐다? 계속 물가는 오르고 있다는 게요. 대신 오르고 있는 속도만 좀 다를 뿐이지 아직도 지속적으로 사부작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그게 있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얘기했잖아요. 지금 딱 그렇게 옷이 젖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엄청나게 뛰고 있잖아요. 그죠? 뭐 김밥, 천국 뭐 등등등등. 웬만하면 어디 가서 사 먹겠습니까? 집에서 김밥 말아 먹어야지. 그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미국도 매한가지란 얘기예요. 자꾸 뭐 카드도 아까 잠깐 뉴스를 봤는데, 네. 자, 카드 좀 부도율이 5, 6%에 지금 육박한데요. 그러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거의 8, 9%대까지 가는 거 반 이상을 올라온 거예요. 자, 부도율이라는 건 상당히 안 좋은 거죠. 자, 거기다가 이제 제가 뉴스를 또 봤는데, 자, 미국 카드론 대출이 21%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일단 좀 먹고 사는 사람들은 큰 부담이 없겠지만, 그죠? 근데 서민층들은 어떻게 돼요? 부담이 세게 올 수 있겠죠. 거기다가 저번에 어떻게 했어요? 고용지표 네. 산장 안 좋게 나왔죠. 그럼 사람들은 두렵죠. 야, 이제 일자리 구하기 쉽지 않겠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야, 웬만하면 여기서 버텨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아까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카드 안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비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내린다? 과연 좋을까요?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제가 보는 입장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카시카리 총재의 의견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만 네. 결국엔 결과는 데이터를 모든 위원들이 생각하라. 데이터를 보고 가보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 데이터를 보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주는 어떻습니까? 이번 주는 저것도 없어요. 기업들 이제 뭐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도 없고 그다음에 중요 지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바라볼 건 누구다? 연준 위원들의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에요. 또 어떻게 돼요? 또 때마침 또 새벽에 발표하니까 우리가 또 얼마나 지루해요. 회사 출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밖에. 어제도 컸고 오늘도 지금 상당히 크고 있죠. 그래서 좀 더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오늘 투자를 하신다면 짧게 수익을 좀 내시는 그런 거를 좀 하셔야 되고, 자, 기술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잘 모르시겠다. 그럼 내일 강연회 때 다시 오셔서 참여 뭔가 자막 나가니까 잘 보시고 거기에 기술적인 분석도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조용히 올라가고 있는 인플레이션 상황 안에서 지금 다음 주 CPI 그만큼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살펴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연준 위원들의 연설에 기대해서 시장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을 토대로 우리가 수익을 챙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저희가 편말 통해서 오늘의 단타 접근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오늘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녹아져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30분 봉을 먼저 볼게요.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지와 저항선을 만들어 줘야 돼요. 네, 막연하죠. 얘기는 들어봤는데 어디가 지지선이고 어디가 저항선인지 모르죠. 자, 그거는 뭐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강연회 때 참여하시면 거의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일단은 기본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30분 봉을 이용을 해서 자, 어디서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았는지를 알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일단 30분 먼저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면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18,170 여기 보시면 그죠? 여기 보시면 어제 그죠? 오늘 어제 새벽이죠. 어제 저녁 정도.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돼? 횡보를 좀 해줬죠. 횡보에다가 뛰어 올라갔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역으로 따지면 지지가 돼서 올라갔다는 얘기죠. 올라갔으나 올라가는 게 이제 상당히가 또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내려오는 상황들. 그럼 다시 여기가 오늘 지지에서 어제는 올라갔지만 오늘은 여기가 지지에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0분으로 봤을 때 18,170에서 18,180 그 정도 사이가 오늘 강한 저항대가 되지 않느냐. 30분 봉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또 요 연한 녹색이 있죠. 연한색. 요 색이 지금 강한 어떤 매물대를 지금 저항에 대한 매물대를 만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0분 일단 이렇게 해서 딱 지지 저항선을 딱 그어 놓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자, 확률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럼 자, 올라갈 수 있는 확률보다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죠. 그래서 그런 확률 게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투자를 하셔야지 무조건 나는 들어가면 뭐 30틱, 40틱, 20틱 손절을 걸어 놓을 거야.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확률 게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대에 맞게 그렇게 매매를 좀 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자, 5분봉을 보면 좀 더 디테일해지겠죠.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제가 18,180 요 라인을 18,180하고 18,170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서 이제 하락 파동, 이제 파동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쭉 내려왔죠. 17시부터, 그죠? 19시부터, 20시부터죠. 20시부터 쭉 내려왔다 1파가 만들어졌죠. 그죠? 자, 그러다가 뭔가 올라갔어요. 그죠? 올라갔는데 어떻게 돼요? 자, 여기를 뛰어넘지 못했어요. 18,180을 현재는 뛰어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3파가 하락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게 원리가 나오네요. 그럼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자, 18,180이 처음에 1차 봉우리가 만들어졌고 2차적으로 요 18,170에서 2차 봉우리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매도면 뭡니까? 우하향을 해줘야 되겠죠. 네. 우하향을 해주면서 또 뭐가 나와야 돼요? 캔들? 뭐가 나와야 되죠? 음봉이 나와야 되죠. 그런 조건들이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뭐가 있죠? 자, 거래량. 매도해야 되는, 자, 거래량 이꼬르는 캔들선이다. 캔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신 지금은 아직은 확인 사살을 좀 해야 되겠다. 왜? 한 번 보고 모르죠. 얘가 늘림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에 하고 딱 들어가시면 안 돼요. 좀 더 기다렸다가 매도의 시그널이 한 번 더 나와줘도 더 좋은 신호는 뭐냐? 더 좋은 신호는 5일선이 완전히 꺾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상방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아직은 상방을 논하기 조금 이르고요. 위에 120평선 바로 위인데 여기 보면 일단 우하향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항을 또 받고 있죠. 이런 것들 일단은 현재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갈 어떤 상황들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마련해 주고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나스닥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나스닥 자리값과 함께 매도 전략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께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처럼 29년의 해외 선물 노하우를 토대로 우리 마스터님께서 매일매일 또 시황을 또 정리를 해주시고요. 무엇보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해외 선물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마스터님의 비법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더 가까이 좀 들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하시면서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5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현재 지금 러시아가 오펙 플러스의 증산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유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에 조금 더 내성을 갖게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장 후에 음봉이 연속적으로 나와주면서 하락하나 싶었지만 77.47달러를 지지하고 78달러까지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0.45% 밀리면서 78.0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일과 관련해서도 기사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일 헤드라인 살펴보시면요. Oil prices start to lowest level since mid-March as Russia signals OPEC plus output large possib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가가 3월 13일 이후에 최저치까지 밀려났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 속에서 중동의 지정학적인 긴장감이 다시 불거지고는 있지만 러시아가 오펙 플러스의 증산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렉산더 노박 러시아 부총리가 오펙 플러스가 원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시사했는데요. 인프라캐피털 어드바이저의 헤드필드는 지금 오펙 플러스가 다음 회의에서 생산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보는 등 6월 1일의 회의의 결과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날 EIA는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전 세계 석유 수요 전망치는 하향 조정을 했고요. 공급에 대한 전망치는 높이면서 올해와 내년 WTI 그리고 브렌트유 가격의 전망을 낮춰 잡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여름 여행 성수기로 접어들면서 WTI 유가가 75달러 부근에서 바닥을 치고 잠재적으로는 85달러 이상으로 반등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측면의 기사도 이 안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유가의 흐름들 마스터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요. 오일에 대한 전망이 지금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어느 한편에서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어느 한편에서는 더 하락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방향성을 좀 잡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일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 지금 예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게 결국에 이제 뭐 이 중동에 대한 전쟁들의 이슈는 어느 정도 뭐 약간 잠재워지는 것 같아요.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죠. 그죠? 이파라고 어쨌든 뭐 휴전협상 하려고 했는데 또 물 건너간 상태. 그죠? 근데 시장적으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 상황이. 자, 그래서 지금 뭐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인플레이적으로 봤을 때 3개월 동안 이제 CPI 계속 올랐던 네. 뭐 여러 가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에 유가가 너무 많이 쪘죠. 그래서 이제 거의 그것 때문에 이제 영향을 미쳤는데 자, 이게 이제 이번 달엔 반영이 안 되겠죠. 그죠? 결국 6월 달에 반영이 되겠죠. 자, 5월 달 CPI가 이제 6월 달에 이제 나오는데 그죠? 5월 달 CPI, 그죠? 4월 CPI가 5월 달에 나오죠. 그다음에 6월 달 이제 5월 달에 나오는데 자, 그때는 이제 그때 봐야 될 거야. 그때. 그죠? 근데 현재 상태에서 이제 유가로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IMF도 지금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일단 높게 잡았죠. 중국도 높게 잡고 아까 뭐 중국 뉴스도 잠깐 봤는데 어쨌든 뭐 지급 준비율을 좀 늘리면서 금리 인하하겠다. 그러면 결국에 시장의 부양책을 계속 띄우겠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3개월 연속 상승 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제 뭐 엄청나게 빠졌죠. 아까 뭐 300T 넘게 빠졌는데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내일은 또 중계 주요 지표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내일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키는 결국엔 중국이죠. 중국. 중국이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 그죠? 기름은 모자랄 수밖에 없죠. 그런 맥락에서 어제 러시아 부총리가 증산을 하겠다는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제 나름대로 내피셜입니다. 생각을 한 겁니다. 저 어차피 중국 경제 살아나고 뭐 전 세계 IMF가 경제에서 상향 조정을 했다라면 석유가 분명히 부족할 거야. 우리가 조금 더 팔아서 아직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네. 거기다가 재원을 뭐 마련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되지 않나.
아직은 뭐 결론은 정해진 거는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6월 1일 날 뚜껑을 열어보면서 방향성을 정확히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만큼 또 시간이 많죠. 그다음에 상당히 복잡하고 결국에 이제 오늘 또 희한하게 뭐가 있어요? 오늘 23시 30분에 원유 재고 또 발표가 있죠. 근데 예상은 또 저번보다 재고량이 현저히 줄어든 걸로 나와 있어요. 줄어들었는데 네. 그 예상보다 더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유가는 올라갈 수 있겠죠. 네.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면 역으로 하방에 압력을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어쨌든 뭐 여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기름이라도 조금은 안정이 될 수 있어 다행이고요. 자, 우리나라 뭐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기 때문에 참 유가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공산품도 또 계속 올라갈 수 있고, 그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유가가 좀 널뛰기 하지 않고 네. 진짜 마음 같아서 한 $70 밑으로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왜일까요? 그래야지 인플레 잡히잖아요. 그리고 기름도 팡팡 넣고 좀 여름에 좀 저렴하게 더 놀러 갈 수 있고, 그죠? 숙박비도 비싼데. 네.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어요. 사실 이건 변수 모르죠. 어느 순간 뭐 전쟁 때문에 $90, $100까지 간다고 얘기했다가 벌써 뭐 70, 뭐 $80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네. 뭐 5월달에 그냥 $70로 확 내려와서 시원한 여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국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지 경제 지표를 좀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언제까지나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유의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원유 재고에 대한 편말 통해서 오늘의 방향성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선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지금은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수 시그널 들어주신 이유는 뭘까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시 30분에 결국에 이제 원유 재고가 일단 지표를 믿어야죠 뭐. 믿을 게 좀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전쟁의 이슈는 어느 정도 사그라들었고 시장적으로 복잡하지만 일단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이상한 지금 상황을 연출했기 때문에 일단 지표를 믿고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럼 결론적으로 뭡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자, 여기서 많은 상품들을 이제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죠? 오늘 원유를 투자하시는 분이 WTI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죄송한 말씀이죠. 23시 30까지 기다렸다가 그죠? 그것도 23시 30분에 또 바로 또 지표 발표 나왔다고 바로 또 뛰어들면 안 돼요. 왜? 변동성이 셀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 5분봉을 적어도 2~3번 정도를 보면서 그러고 나서 어떤 투자의 방향을 정하시는 게 맞겠죠. 저는 매수로 들었으니까. 근데 예상보다 또 안 좋게 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매도로 가야 되겠죠. 근데 현재 버전은 지표를 보면서 상방을 논하는 거니까 그 지표를 보시면서 저의 생각을 또 바꿔서 여러분들이 반대로 매매를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기술적 분석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것도 동일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30분 봉을 먼저 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자리가 77.790에서 상당히 좀 뭐 저항대를 만들어 주다가 헐쩍 뛰어넘었어요. 그죠? 늘름목이 나오면서 올라갔죠. 그죠? 올라가다가 77.9091이죠. 90이죠. 77.90. 자, 여기서 이제 어제 그죠? 21시부터 한 20분 정도 횡보를 하다가 윗꼬리가 세게 달리는 어떤 캔들이 출현이 되면서 올라갔으나 어제 똑같이 위에 같이 또 하방에 압력을 받다가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오늘 77.70, 그다음에 77.90, 그죠? 여기를 지지를 해줘야 된다는 전제 조건합니다. 자, 지금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조금은 아쉽죠. 뭐 지표 발표 때 지금 매매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죠? 자, 좀 더 일찍 대응을 했더라면 21시 30분에서 여기서 한번 확인하고 1차, 2차, 3차 만나는 요 지점 77.60에서 들어갔으면 상당히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77.70에서 77.90 거기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아까 지표가 잘 나와준다면 여기 지지 받아주면 올라가서 수익을 내실 걸 권장을 드리고 만약에 여기서 지표가 잘못 나왔다. 그럼 반대로 여기가 저항대가 되겠죠. 이거 지지 저항대 반드시 확인하시고 오늘은
웬만하면 그죠? 여러분들이 좀 아까 1% 넘게 밀렸다 이렇게 또 올라갔잖아요. 그만큼 변동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지표가 나올 때 잘못 해석하면 희한하게 또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짧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 위험한 상품은 길게 먹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틱에서 30틱 정도 수익을 내실 것을 제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상당히 이게 오일은 시향적으로 이것저것 알아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그러신 분들은 아까 그 강연에 있죠. 강연에 거기 참여 방법 잘 보시고요.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 강연회 때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 여기까지 기술적 분석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쟁 이슈 그리고 공급과 수요 이슈가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잠시 후에 나오게 되는 원유 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측치 기반으로 매수 시그널을 들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재고가 좀 많이 남게 된다면 시장의 방향성 다시 한번 잡아보셔야 되겠죠.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또 이 방향성 그리고 자리값 체크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자막 참고하셔서요. 매일매일 우리 마스터님의 29년의 해외 선물 노하우를 무료로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내가 지금 그동안 매매법에서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배워보시는 시간들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5일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골드입니다. 현재 골드는 0.11% 밀리면서 2,321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개장 이후에는 뚜렷한 방향성을 조금 보여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22시 19분경에 2,314달러를 기록을 했고 조금은 박스권을 그려주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살짝은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오름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0.07%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골드와 관련해서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기사 살펴보시면요. 오늘 금값이 달러가 상승하면서 하락했고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평가하면서 통화 정책에 대한 새로운 신호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테스티 라이브의 일리아 스피박은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걱정하고 있지만 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고 다음 주 CPI가 나올 때까지 이 이야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가오는 보고서에서 무서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수 없으며 금에 오히려 압력을 가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고요. 그러면서 중국의 인민은행이 연속적으로 금을 매수하면서 4월에 약 6만 트로이, 약 1.9톤을 매입해서 18개월 연속 매수세를 보였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와일드카드로 중국의 매수세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 골드에 대한 전략 들어보면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기사 살펴보고 왔고요. 골드는 바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은 매도 시그널 어떤 부분에서 들어주셨을까요? 자, 제가 뭐 아까 잠깐 달러 인덱스를 봤는데요. 여전히 뭐 엔화는 약세고요. 자, 우리 기축통화가 6개가 있죠.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봐야 될 게 있지만 달러를 이제 대적할 수 있는 유로, 파운드들이 뭐 이렇게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이제 뭐 105 초반대까지 한번 밀렸어요. 104 후반대까지 왔다가 다시 이제 지금 105 아까 초중반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당분간 제가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6월 달까지만 해도 어때요? 6월 달에 금리 인하 물 건너갔죠. 자, 그렇게 되면 어때요? 당분간 달러의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겠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지금 뭐 아까 중국발 이슈도 있겠지만 금이 골드가 계속 올라갔던 이유가 뭐예요? 전쟁이 딴 거 없습니다. 간단히 왜 골드 전쟁 터지면 있잖아요. 안전자산 무조건 사람들 금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이 올라갔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시장이 돌아왔죠. 돌아와서 달러 인덱스가 강세다 보니까 이제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자, 아까 10년물 오늘 새벽에 입찰, 10년물 입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새벽 2시인데. 네. 자, 연준이 바라보는 건 10년물입니다. 10년물. 이 입찰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얘가 시장에 또 요동을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짧게 자선을 2,324에서 2,326 온스. 여기가 제가 보는 저항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대를 확인하시고 어떻게 됩니까? 11시 반.
이걸 확인하시고 어떻게 돼? 저항 받아주면 이것도 짧게 수익을 내셔야 되겠죠. 지금 뭐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5분봉 잠깐 지금 30분봉이고요. 5분봉 네. 잠깐 볼게요. 네. 자, 5분봉도 어때요? 정신이 없죠, 지금. 그죠? 자, 여기 정확히 보세요. 아까 내가 지지 저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우리 시험에 몇 번이고 나올 때마다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2324에서 2326에서 어쨌든 꼬리가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죠? 꼬리가 만들어졌다 또 이제 페이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장대 양봉이 또 출현하면서 올라가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올라가서 또 한번 윗꼬리가 달려주는 그런 캔들이 출현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저항대가 형성이 되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매물대도 상당히 강하게 나와 있어요. 또 밑에도 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럼 결국엔 이 매물대 안에서 오늘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많이 못 먹죠, 냉정히 따지면.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 5일이랑 동일하게 어떻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짧게 20틱에서 30틱 정도 수익을 내시고 빨리 주무시는 게 내일을 위해서 정신 건강에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골드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골드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지금 매도 전략으로 자리값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하셨을 때 가져가실 수 있는 매매일지 통해서 우리 수익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일지 확인해 보고 왔는데요. 매매일지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었던 것처럼 29년 이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숫자로 데이터를 쌓아주신 만큼 오늘 지금 바로 이 꿀팁들을 특별 강의를 통해서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마스터님, 이 매매일지 안에서 이 수익들, 마스터님의 꿀팁들 챙겨간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럼요. 다 하셔야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저 강의안에 무료 강의안회가 있으니까 거기 저 앞에 자막 참고하셔서 참여하시면 여러분도 이렇게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증명을 해드리고 그래 손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그거죠. 자, 매일 일주일마다 제가 매매일지를 우리 시청에 공개를 하는데 자, 지금 하이라이트 수익 구간 이게 결국에 뭘까요? 제가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구간이 되겠죠. 구간에 대해서 날짜별로 한번 짧게 보여드리고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자,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 게 항상 저는 안타깝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은 채널 집약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조금 집중해서 좀 지루하시더라도 그죠? 시간 얼마 안 남습니다.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4월 29일자예요. 4월 29일이면 이제 월요일이 되겠죠. 월요일. 그죠? 자, 이때는 제가 추세적으로 봤을 때 하방의 어떤 방향을 봤다라는 얘기죠. 자, 봐서 자,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 구간을 잘 보자는 얘기예요. 자, 구간. 자, 그럼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있죠. 쌍봉. 쌍봉이 정확히 나와줬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정확히 나왔죠? 자, 그리고 윗꼬리가 세게 달리는 이제 윗꼬리가 세게 달렸어요. 윗꼬리가 세게 달렸다는 건 무슨 의미다? 위에서 찍어 내리라는 거죠. 자, 너는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돼. 그렇게 간단하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우리가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자, 그럼 한 번이 더 봐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고점 근처에서 뭔가 윗꼬리가 세게 달렸다는 건 어떻게 돼요? 자, 쌍봉. 이 형성될 가능성이 많다고 일단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봉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죠? 여전히 우하향을 하잖아요. 매도는 우하향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장대 음봉이 터져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데드 크로스도 딱 나왔죠. 자, 여기서 캔들 요 장대 음봉에 대해서 의미를 또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여기 장대 음봉이 나오고 여기 장대 음봉이 터졌잖아요. 자, 장대봉이 나온다는 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매수면 거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럼 단타를만을 좋아하시는 우리 시청자들 계실 겁니다. 근데 장대봉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기서 그 방향대로 타면 어떻게 돼요? 수익을 또 짧게 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에 또 들어오시면 강연에 그죠? 그래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매도 터지니까 물론 횡보를 좀 받아줬죠. 받아줬지만 결국에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뭐 짧게 수익을 많이 내지 못했으나 그죠? 한 80 정도 수익을 냈죠. 자, 근데 좀 더 길게 가져갔다라면 더 많은 수익을 한 150t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구간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여기서 자 어쨌든 여기서 또 어떻게 돼요? MACD 오실레이터 가장 신뢰도가 높은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MACD 오실레이터 보조 지표예요. 이것도 활용을 잘 하시면 이렇게 안정적 수익을 낼 수 있겠다. 그래서 첫 번째 구간을 좀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자 한 번 더 보시면 어떻게 돼요? 매물대 항상 강조드리죠. 매물대. 자 매물대가 여기서 강하게 저항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조금 전에 원유 재고와 가솔린 재고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원유 재고 같은 경우에는 예측치에 좀 부합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 WTI 양봉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지금 가솔린 재고 같은 경우에는 예측치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전치보다도 높게 나왔는데요. 지금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지 시장에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스터님께서 매수 시그널을 주셨는데 어떻게 전략 변경하실 것인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원유 재고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동일하게 일단 가시고요. 근데 이제 상승세도 상당히 제한적이겠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좀 차트 잠깐 보니까요. 70.96까지 왔네요. 70.95만 찍어서 좀 올라가지.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70.90 거기까지 한번 내려오는 거 보고요. 그래서 매수로 짧게 아까 말씀드린 20, 30 정도 수익을 내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지금 혼돈의 장입니다. 좋은 거 반, 나쁜 거 반. 애매해요. 그렇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77.95까지 안 온다. 그건 매매 안 하면 됩니다. 그죠?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꼭 먹겠다는 미련을 버려라. 그죠? 안 되는 데는 안 하면 된다. 이상입니다. 네, 마스터님과 함께 원유 재고 이후의 전략 챙겨보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스터님께서 준비해 주신 투자 강의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이어서 해주시죠. 자, 다음 거를 제가 이거 동일한 거, 이거는 4월 30일입니다. 이것도 동일한 거니까 이건 넘어가고 시간이 너무 없어서 자, 바로 이제 강의로 들어갈게요. 바로 강의. 그죠? 자, 우리가 얼마나 지금 유튜브에 보면 그죠? 시청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매매 기법들이 돌아다닙니까? 그 이제 정보의 홍수 맞아요.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른 데로 열심히 하시는데 왜 나는 맨날 손실 볼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누구나 다 아는 매매 구간만 진입을 하니까 누구나 다 아는 기법만 공부하니까 어떻게 돼요? 들어가면 족족 깨진다. 그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다 아는 어떤 매매법, 구간들은 우리가 절대 진입하지 말자. 그죠? 그렇다고 뭐 이 1000명이 잘났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좀 더 일반 투자자들보다 우리가 좀 색다른 어떤 구간들, 어떤 매매법을 활용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 어차피 이거는 저거잖아요. 누군가는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누구는 손실, 나는 이익이잖아요. 자, 그럼 이 방송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저의 편이니까 네. 우리 같이 우리는 이익을 보면 되잖아요. 남은 어떻든. 자, 우리만 잘 먹고 잘 자자. 그래서 요거를 절대 진입하지 말아야 된다. 요 구간 시간이 너무 없네요. 요거만 설명드릴게요. 네. 자, 요거는 이제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어떻게 된다? 내일 무료 강연회가 있으니까 그 앞에 자막 참여 방법 잘 활용하셔서 내일 또 추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설명 들어갈게요. 시간이 너무 없다. 자, 왜냐면 중장기 이평선 매매대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하자는 얘기예요. 중장기. 자, 무슨 얘기냐? 자, 가만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제 매물대가 이렇게 선을 이렇게 되게 매물대가 이제 물론 증권사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다시 제가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그건 설명을 드리고요. 자, 어떻게 됐든 계속 중장기적으로 뭔가 안 가죠. 안 가죠. 자, 이런 데서 이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초보자분들이 뭐 이렇게 변동폭이 크지 않으니까 뭔가 좀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죠?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 이런 장단은 페이크가 이게 차트가 지금 뭐 이렇게 나중에 캡처해서 보인 거지만 이 힙소가 되게 많아요. 어떤 힙소가 많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매도 장대복 나왔죠? 매수 장대복 나왔죠? 잘 가다가 그죠? 매도 장대복 또 매도 장대복 나오죠. 또 보내죠. 또 올라가죠. 자, 이런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기다 어떤 일정한 선을 좀 그어보자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제가 이렇게 쳐놓은 데가 자, 여기가 저항이고 여기가 지지가 된다는 거예요. 일정 기간. 그죠? 일정 기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서는 애매한 거죠. 왜 애매할까요? 왜 애매할까요? 자, 여기는 미장이 열리기 바로 전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미장이 열리는 시간에 이렇게 딱 지지저항대 만들어 놓고 자, 거래량이 별로 안 터지잖아요. 자, 터지는 시간에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해요? 장대 양봉이 나오고 골든 크로스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죠. 매수에 대한 장대봉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관성의 법칙이 있다고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자, 물론 횡보를 받겠죠. 왜?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아닌가? 우리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시청자 여러분. 자,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건 어때요? 매도세가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럼 그거를 용납 안 하죠, 보통. 장대봉이 나오면 막 흔들어요. 물론 그냥 올라갈 때도 있지만 대신 장대봉이 연속적으로 터져주면 그 추세 못 막죠. 근데 한 번 터져줬는데 그 다음에 또 터졌다면 그냥 올라가겠죠. 근데 한 번 흔들었으나 결국엔 또 한 번 올라가서 여기 또 한 번 또 난리잖아. 여기서 횡보하다가. 근데 여기서 터지고 또 터져버리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판단한다? 자, 거래량 이꼬르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캔들이죠. 캔들. 그죠? 캔들이에요. 자, 보세요. 요렇게 거래량이 터져주니까 얘 뭐 정신 못 차리죠. 올라가죠. 그죠? 요렇게 활용하는 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중장기 이평선 매물대. 그게 바로 지지 저항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 활용하면 어떻게 돼요? 자, 초보자분들이라고 해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초보자분들이라고 해서 단타 수익 조금만 먹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죠? 자, 그러다가 한 방에 털리는 경우 얼마나 우리 많이 경험을 합니까? 자, 4일 동안 열심히 해서 돈 얼마나 좀 벌어놨어요. 자, 근데 금요일 날, 야, 이런 구간 언제든지 우리가 만날 수가 있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을 만납니까? 오늘 뭐 항생 오늘 매매하시는 분들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더니 쭉 내려왔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이거 4일 동안 다 벌어놓은 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그런 상황들을 너무나도 많이 연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타 매매가 제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남들이 안 하는 구간들을 우리가 정확히 분석을 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 자,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예요. 어차피 투자 상품은 리스크가 있기 마련이에요. 100% 안정적인 매매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났을 때였을까? 여러분들이 이런 남들이 안 하는 진입 구간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더 많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시간이 좀 제약적이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내일 무료 강연회 때 있으니까 앞에 자막 참여 방법 확인하셔서 들어오시면 내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특별한 지표 발표 없이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시장 해석이 중요한데요. 간밤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바로 내일 오전 10시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기는 편에서 수익 챙기는 자리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특별 강의 이 안에서 더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무료 온라인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는 이 공간이 또 따로 있으니까요. 자막 꼭 함께 좀 참고를 해주셔서요. 내일 바로
바로 우리 마스터님과 공부 더 심화 과정 배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말 오늘 오일 그리고 골드 다양한 상품들 전략 챙겨보고 왔는데요. 아쉽지만 마스터님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해전시대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해전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18,170에서 18,180포인트 저항과 거래량 그리고 5일선이 꺾이는 것을 확인한 후에 매도하고 크루드 오일은 EIA 원유 재고가 발표되는 날은 지표 발표 후 5분봉 두세 차례를 확인하고 진입하는 전략 배워봤고요. 오늘은 77.90달러에서 눌림 줄 때 단기 매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연준의 6월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갔기 때문에 달러 상승세 지속될 수 있고 2,324에서 2,326달러 저항 확인 후 단기 매도하는 전략 담아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손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모임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